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공뜸이의 새로운 식구가 오셨는데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정다혜입니다. 한국의 미를 뽐내듯 알면 할수록 빠져드는 뮤지컬의 매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혜 씨 평소에 뮤지컬 즐겨보세요? 제가 사실 피아노를 전공해서 뮤지컬보다는 음악회를 더 자주 보긴 하는데요.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뮤지컬 무대를 자주 찾아보곤 있어요. 다른 어떤 무대보다 뮤지컬의 매력은 관객이 뮤지컬 배우의 눈빛 하나하나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공뜸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뮤지컬의 매력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혜 씨와 함께하는 뜨거운 시선, 첫 번째로 소개할 뮤지컬 작품은요, 닥터 지바고입니다. 달빛 걸린 자작나무들 사이로 작은 새처럼 숨어버린 소녀여, 어두운 밤 깊은 숲속 눈밭에 검은 그림자, 불안한 바람 속에서 난 그녀를 느끼네. 막이 내리고 빈 극장 가득 정적이 흘러도 떠나지 못한 관객처럼 날 사로잡아 버린 그 얼굴, 그 눈빛. 올해 막을 올린 두 번째 우리말 공연은 2015년과 다른 브로드웨이 공연을 거치며 한층 업그레이드를 경험한 버전이라고 들었어요. 초연에 비해 한층 성숙해지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극전개가 꽤나 매력적인 감상을 느끼게 하는데요. 특히 무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비주얼 장치는 시종일관 무대의 이미지를 포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최근 국내에 소개됐던 러시아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와도 엇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크고 거대한 LED 장치가 무대가 지닌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제한을 영상을 통해 효과적으로 극복해내는 부분은 이야기의 확장성을 보다 넓혀 재미를 한층 배가시킵니다. 난 유리한 레빗 지바고 수치의 유산 남기지 않아. 남자의 이름은 자신이 만들지. 뛰는 심장 소리 침묵하게 하니 가족을 위해 난 맹세를 하리라. 나 결코 거짓은 없으니 운명을 향해서 가겠어. 국내에서 닥터 지바고는 영화로 가장 유명했던 작품이죠. 맞습니다. 데이빗 린이 메가폰을 잡았던 1965년작 영화,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대표적인 고전 영화였었습니다. 지바고 역으로 나오는 오마 샤리프, 또 라라 역으로 나오는 줄리 크리스티, 큰 사랑을 받던 걸출한 스타들 전면에 내세웠었고요. 영화 음악은 희대의 음악가이죠. 모리스 자르가 음악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도 손꼽히는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 영화 닥터 지바고는 3시간가량이 넘는 상영 시간으로 악명 높기도 했었는데요. 시간도 굉장히 길었지만요. 사실 이야기의 배경은 러시아 혁명기라든지 근대 시민혁명에 대한 내용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뮤지컬이나 영화에서는 사실은 로맨틱한 정서로만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런 신파적인 장점들, 전 세계에 있는 관객들에게 크게 어필을 했고요. 결국 그해 아카데미상에서 10개 부문 후보에 오르게 돼요. 예술상, 촬영상, 각색상, 의상상, 주제가상 등 5개의 상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소설 닥터 지바고, 영화 닥터 지바고 중에 어떤 이야기가 원조 이야기인가요? 처음 시작은 소설이 시작이었습니다. 1957년에 이탈리아에서 발간이 됐던 출판물이 바로 이 이야기의 처음 시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작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자기의 자전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작가가 러시아 사람인데 이 책이 출간된 거는 이탈리아였다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이 작품 안에 담겨 있는
이 작가의 시각 그리고 시민혁명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불손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금지를 당했던 탓이 배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문학성이나 작품성을 인정을 받게 됐고요. 작가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큰 영광을 누리기도 했죠. 잡으려 하면 달아나지만 한순간 행복은 다가와 눈을 떠보니 그대 내 품에 항상 여기 있던 것처럼 놀랍지만 당연한 건 내 앞에 그대 얼굴 기적처럼 사랑은 날 찾았네. 무대는 영화와 소설을 적절하게 섞어내서 유리지바고의 인생 여정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뒤섞음의 미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의 명장면도 무대에서 구현이 되고요. 영화에 나오지 않았던 소설만의 매력도 그대로 표현이 돼서 작품 보는 재미, 이야기 따라가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 뮤지컬 작품입니다. 뮤지컬의 재미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은 뮤지컬 배우들의 연기력이죠. 초연보다 한층 깊어지고 공감하게 되는 배우들의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네, 아마 초연 배우들이 대거 이번 앙코르 무대에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깊이를 더하는 데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영화의 감동을 기억하는 중장년층이라고 한다면 그 영상에서의 재미가 무대에서 배우들에 의해서 라이브로 다시 구현되는 묘미가 정말 독특하다, 특별하다 이런 느낌도 받으실 것이라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리스 자르의 그 유명한 영화 음악 라라의 테마 뮤지컬 무대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동적인 선율이 내내 뮤지컬을 보는 재미를 잘 완성해냅니다. 교수님은 뮤지컬 닥터지바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디였나요? 1박 마지막 장면에 라라와 유리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정말 애틋하고 안타깝고 이 작품만의 별스러운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피어날 꽃처럼 타오르는 불꽃처럼 나를 자르게 날 타오르게 내 모든 고통 사라지게 내일을 오지 않을지 몰라 보낼 수 없어 널 이렇게 사랑해 더는 숨길 수 없어 난 숨길 수 없어. 뮤지컬 닥터 지바고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다이씨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이뤄질 수 없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별은 그대의 눈이 되고 바람은 그대의 목소리가 되어 내 곁을 속삭인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라라와 유리지바고가 서로를 향해 부르는 듀엣 노래 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이 애틋함이 절절히 묻어나와서 저는 정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교수님은요? 저의 한 줄 평은 격변기를 살아야 했던 러시아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유리와 라라의 이어질 듯 이어지지 않는 그 사랑 이야기가 관객을 애달프게 만들기도 하고 한숨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거기 기적 소리가 들릴 때 거기 흘러가는 모든 시간 한숨 속 맺힌 눈물 간절한 기도 속에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요, 핫한 클래식 연주자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이 스토리 위드 와이즈 발레단을 준비하고 계신 네 분의 연주자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통은 악기 앞에 앉아 계시면 그리고 막 턱시도 차림의 옷을 입고 계시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오늘 굉장히 반갑고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집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저 혼자만 그런 느낌인가 봐요. 저희는 턱시도를 벗으면 너무 불편해서. 그러시구나. 같이 활동들을 워낙 자주 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넷이 워낙 친하신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모여서 연주하는 건 처음인데요. 아, 진짜요? 네. 네, 개개인으로 저희가 콜라보를 다 해본 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전혀 거리낌 없이 연주할 수 있는 사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도 그렇고 네. 서로 이렇게 연결. 네. 서로가 평가하시기에 이 연주자의 뭐 나랑 이런 점이 정말 잘 맞아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나 씨가 우리 홍일점으로 오셨으니. 예. 일단 한 분 한 분 다 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진짜. 일단 잠깐 나가 계시면 제가 일단 네. 뭐 가장 연주를 또 많이 하고 있는 준호, 네, 우리 첼리스트. 네, 첼리스트 준호 심준호 씨부터 말씀드리자면 워낙에 친한 동생이고 그룹을 많이 칼라치 퀄텟을 심도 깊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되게 경험을 많이 나누고 뭐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연주하고 또 몇 살 안 어린데 굉장히 저를 누나 취급을 되게 열심히 해주면서 저를 되게 잘 모셔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고요. 진호 오빠, 피아니스트 진호 오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함께 연주했던 오빠예요. 그냥 별말 안 해도 다 맞춰주고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오빠. 연주자들이 스스로 연주하면서 막 이렇게 눈빛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관객들은 그 눈빛도 막 읽어내고 싶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잘 맞아요? 정말 눈빛으로 그 교감이 눈빛이 또 되나요? 가장 잘 맞는 게 덕우. 아, 이쪽으로. 또 네. 덕우가 또 잘 얻어 걸린 것 같아요. 괜찮지? 네, 자연스럽지? 네. 덕우랑 사실 이렇게 친구로 동갑내기 친구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반가워하고 그런 친구인데 연주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 최근에 같이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는데 굉장히 아이 컨택 같이 잘 되고 되게 잘 통한다고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런 네 분이 한꺼번에 이번엔 또 한 무대를 준비를 하게 되셨는데 제목이 마이 스토리예요. 그리고 위드 와이즈 발레단. 어떤 공연일지 좀 궁금합니다. 마이스토리 공연이 네. 제가 알기로 그 솔로곡들 4곡 각자 하죠. 이제 거기에 이제 개개인 사연이 담긴 곡들을 하나씩 고르고 이제 거기에 제가 알기로 발레단 분들이 또 같이 안무도 짜시고 그리고 이제 끝에는 다 같이 모여서 또 사중주로. 예, 사중주로 연주로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스토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연주자들 스스로도 이게 도대체 몸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스스로도 굉장히 기대하고 궁금증 갖고 의문 갖고 시작하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예. 근데 여기서 클래식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바이올린과 비올라잖아요. 첼로는 좀 큰 거 알겠어요. 둘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이올린보다 비올라가 좀 더 크고 그리고 음역대가 더 낮고요. 오도가 더 낮아요.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네. 다른 점이고 들어보시면 또 다른 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조금 더 좀 뭐라 해야 될까 맑고 바이올린이 조금 더 높은 소리에서 화려함이 있다면 비올라는 조금 더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좀 편안함. 감성적인. 응,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우울할 때 들으면은 눈물 나오는. 근데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클래식 연주자들께 정말 궁금한 점이 있어요. 다들 어렸을 때 어떤 재능을 보여서 그 악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저것 악기를 처음에 뭐 피아노도 시작했다가 바이올린도 시작했다가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 악기가 내 거다.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딱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변곡점이 되는 게 있나요?
현악기를 좋아했어서 바이올린을 이제 했었는데 처음 연주하는데 무대 서잖아요. 다리가 너무 떨리는 후두루들. 오. 그래서 그래서 앉아야겠다? 나는 앉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너무 앉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저는 아직도 서서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못할 것 같아요. 단순이란 앉아야겠기에. 네. 근데 그게 커요. 다들 아실 거야. 무릎이 꺾이기에. 저는 좀 반대인데 사실.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피아노로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걸 앉아서 치니까 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바이올린 했더니 일어서 하고 막 그 고음 막 찢어지는 음이 너무 시원해서 이거다. 이 길이 내 거야. 올라갈수록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진우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원래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랑 운동을 같이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원래 육상 선수였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 다리로는 상을 탈 수 없겠다. 어떻게 단거리, 장거리? 네, 100m였어요. 100m. 그래서 그냥 바로 과감히 포기했죠. 운동은 그냥 취미로 하자. 피아노를 열심히 하자. 근데 그 전부터 장래의 희망은 항상 피아니스트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어떤 음악회 갔다가 너무 그 연주에 반해서 그때부터는 계속 피아니스트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때 피아노를 어떤 연주자가? 그때 분인이라고 스타니슬라브 분인이라고 그 당시 쇼팽 콩쿠르 우승자였거든요. 그때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주회를 했었는데 그 연주를 보러 왔다가 완전 이제 반한 거죠. 그래서 역시 그냥 저희처럼 띵띵거리는 그냥 이런 분들과는 좀 다르네요. 연주자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은. 근데 잤어요. 연주 내내 자다가 너무 푹 자서 너무 푹 잤는데 엄마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앵콜곡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앵콜곡에 즉흥환상곡 그걸 듣고 너무 놀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잤어요. 잤으니까 놀랬겠지. 한 곡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본인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피아니스트 한 명을 또 탄생을 시킨 사실을 알까요? 모르시겠죠, 아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주하는 그 연주를 직접 좀 청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각각의 악기를 가지고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시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브라보. 브라보. 너무 잘해. 땀나.
이렇게 네 분한테 정말 각자 악기 주워주고 이 짧은 시간 동안 너의 연주를 들려줘. 이게 정말 저희가 만극한 그런 요구였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귀가 호강하는 이 공뜸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마이 스토리 with 와이즈 발레단이라는 공연으로 네 분 만나뵙게 됐지만 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연주를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러 갈게요. 꼭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24년 7월 21일 레오폴드와 로베 공판 오늘 열려! 시카고는 사형을 요구한다. 전례 없는 여론의 분노, 펄펄 끓는 영화. 주검사로부터 그런 어디그 냄새를 맡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날이 선체 법정을 서성인다. 반면 변호인 클라리스 데로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의뢰인들과 여유롭고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법정 온도는 37도에 육박. 로비 말한다. 연분달 같은 날카로운 매크로와 늙은 개처럼 노련한 데려오는 내내 충돌을 앞둔 군대처럼 대립하고 있었다. 마침내 정적이 흐르고 그 세기의 재판은 불현듯 시작한다. 전대미문 범죄의 재판을 무대에 올린 연극 네버 더 시너입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의 명문대생인 네이슨 레오폴드와 리차드 로비, 아무런 이유도 없이 14살의 남아를 유괴해 살인한 죄로 재판장에 서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법정에선 두 사람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죠. 대중은 분노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가는데요. 일동! 그들의 변호를 맡은 인권 변호사 데로우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며 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 의뢰인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증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고 이들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끔찍한 범죄의 너머를 들여다보기 시작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유년기와 성년기를 가르는 그 험난하고 위태로운 길을 떠올리면서 이 두 소년의 삶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처벌의 무게를 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완벽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은 이들을 정신 이상이라고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배심원을 불러야 하니까요. 하지만 변호인은 비난을 줄이고 가벼운 형량을 받을 만큼만 적당히 정신 이상으로 만들기 원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측정에 있어서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줘야 하는 걸까요? 인기 뮤지컬 스릴미와 같은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이 연극은 토니상을 받은 미국 작가 존 로건의 대표작 중 한 편인데요. 실제 1924년 시카고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뮤지컬 스릴미가 범죄자인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심리게임이라면 연극 네버 더 시너는 진정한 정의의 구현을 놓고 치밀하게 다투는 법정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들어가 봐야 돼. 아니, 안 그래도 돼. 좋아. 에이스. 베이브라 불러. 베이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나요? 판결 총신형. 법과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연극 네버 더 시너는 오는 4월 15일까지 DCF 대명문화공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